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미니 컴퓨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종 1호입니다. 이게 세종 1호 컴퓨터인데요. 1973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고 미니급 컴퓨터였습니다. 이 최초의 국산 미니 컴퓨터를 만든 분이 바로 안병성 박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이제 PC라고 보통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PC도 없었을 당시입니다. 노바라라는 불리는 노바라고 불리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거와 견주어 보았을 때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세종 1호라는 애는 그 여러 종류의 버스를 단일로 통합하는 단일 방식 구조로 굉장히 간결하게 하면서 또 16비트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16비트 그 병렬 처리 방식을 채택해서 성능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런데 세종 1호의 탄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안병성 연구실장과 정만영 부소장 사이에 비밀스런 대화가 오갑니다. 청와대에서 극비리의 요청이 왔어요. 각하 책상에 비상전화가 여러 대 있는데 벨이 울릴 때마다 어느 전화인지 몰라서 짜증을 내신다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자교환기를 원하시는군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미국 장비가 훨씬 나은데 왜 굳이 우리한테 맡기죠? 그거야 보안 때문이지요. 1년 안에 만들어 달라는데 할 수 있겠죠? 곧 안병성을 팀장으로 전자교환 시스템 팀이 꾸려졌습니다. 암호명 메모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당시 청와대가 요구한 기술은 미국과 소련 등 극히 일부 고급 정보기관에서만 사용하는 C 분할식 특수 교환기였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로 연구원들은 1년 동안 연구에 매달립니다. 안병성 박사님은 이 열정하고 몰입, 그다음에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골수 엔지니셔셨다고 해요. 연구하시다가 수시로 청계천에 나가셔서 그런 전자부품들 뭐가 나왔는지 최신이 뭔지 다 뒤져보시고 구매해서 직접 조립하면서 하고자 하시는 연구의 이론이나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결론을 보셨다고 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안병성은 국산 컴퓨터를 개발하고 우리 기술로 전자교환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안 문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구매를 거부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받기로 한 6천만 원도 받지 못하게 되자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키스트에 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 진가를 알아봐준 건 미국 GTE사였습니다. 키스트가 500회선의 사설 교환기 개발비로 GTE사에서 받은 돈은 무려 50만 달러. 당군 이래 최초의 외국 프로젝트이자 국내 최고 금액의 프로젝트였죠. 1975년 안병성을 중심으로 한 키스트 연구진은 키스트 500의 개발에 성공합니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하세요? 그렇게 오시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프로그램 하셨다니까. 내가 빵빵한 서버 컴퓨터를 사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자기가 다 수배해서 거기다 다 얹히고 마지막까지 직접 그걸 하시니까 이거는 진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전천후 연구원 아닌가, 전천후 엔지니어 아닌가. 안병성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청와대 교환기 때 쌓은 기술을 더 발전시킵니다. 바로 TDX 국산화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화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전화 수요는 폭증했지만 기업이나 가정에서 전화 한 대 놓으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했죠. 그렇다고 값비싼 외국 전자교환기를 수입하는 것은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유출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지상 명령은 전 전자교환기의 국산화였습니다. 1982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인 240억 원이 TDX 개발에 배정되었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다 사올 때니까 벨기에 거, 스웨덴 거, 캐나다 거, 미국 거 하다못해 일본 거 사오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 하지만 안병성과 연구원들은 각서까지 쓰며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다 그냥 좀 한강에 가서 빠져 죽자. 뭐 그런 각오로 했던 거고 진짜 날밤 꼬박꼬박 세웠고. 예. 안병성과 연구원들 그리고 삼성, LG, 대우 등에서 파견된 기술진은 선진 각국의 전 전자교환기를 해체하며 국산화 작업에 돌입했고 1986년 TDX 기술을 세계에서 10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가구 일전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냥 생활에 단순하게 편해졌다. 단순하게 생활이 편해졌다. 이런 거를 넘어서 사회와 산업이 이 소통이 빨라짐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이 속도, 발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당시 연구자들에게 선진국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도전 정신 이런 거를 심어줬다라는 데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안병성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집니다.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해 만들어진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그는 CDMA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TDX를 3번을 만들어 봤으니까 전자 교환기, 이건 유선 교환기예요. 이 이동통신은 뭐냐면은 구리선이 아니라 구리선 대신 전파예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TDX를 만들었던 그 교환기 시스템을 만들었던 연구부서 60명이 이동통신으로 와서 이동통신 CDM을 완성시킨 거예요. 청와대 교환기에서 시작해서 안병성 박사는 최초의 국산 미니컴퓨터, 사설 교환기, TDX, CDMA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태동하고 자립하던 시기마다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서 이 산업 발전에 공헌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안병성 박사님은 그 중에서도 뭐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존재셨던 거죠.